시작했는데 시작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은 정신이 하나도 없네 진짜. 졸려가지고 그냥 잠이 내가 가운데로 좀 올까? 이동할까? 이렇게 됐죠. 네, 급하게 지금 하게 됐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제가 아침부터 일정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다 하느라 진짜 엄청나게 뛰어다녔네요. 오늘은 특별히 초대 손님이 있는 관계로 공지했었죠. 그래서 잠깐 짧게 국제관계 이야기를 하고 바로 그 초대 손님과의 대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저번에 그 수요일 날 방송할 때 조금 못했던 부분인데 쿠르드족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쿠르드족의 비해와 한미 동맹 해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자, 이게 그 미국에 관련된 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었는데 레이건 정부 때부터 클린턴 때까지 배신, 쿠르드족이 미국에 100년간 8번 당했다는데, 아니 뭐 국제사회에 배신이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뭐 쿠르드족이 미국한테 8번 배신 당했으니까 뭐 어쩌라는 게예요. 뭐 때릴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왜 그러느냐? 국제관계에서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논리대로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배신한 건 또 어쩔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별로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갑자기 한미동맹을 깨고 이상한 짓을 하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페이스가 꼬였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논리대로 한다면 한국도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는 뭐 그런 거 별로 안 믿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자기 나라를 자기가 못 지켜놓고서 뭐 상대방 국가가 뭐 도와주다가 멈췄으니까 배신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지켜야지. 예. 그래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동북부 주둔 미군을 철수하면서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지역에 사는 시리아 쿠르드족이 미군에 협력해 중동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를 물리친 혈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 논리대로 나간다면은 뭐 일제시대 때 뭐 우리나라 독립군들은 뭐 저기 소련군이랑 안 싸웠나? 뭐 원래 국제관계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이제 이거를 그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독립국가로까지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지. 거기까지 발전을 못 시키면은 죽 서서 개 주고 이용당하고 끝나는 겁니다. 예. 쿠르족이 지금 그 가장 취약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독립국가를 이끌어가는 데까지 마지막 외교적 뒷심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장 독립투쟁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미국 그 백악관에 가가지고 미국의 정가를 움직여가지고 쿠르족이 진짜 독립국가가 될 수 있도록 외교를 하는 게 아직 없다. 이것만 된다면은 될 텐데 지금 미국 그 쿠르족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쿠르드족과 손잡은 시리아군 국경 배치 확전 우려 커져. 그래서 시리아군하고 손을 잡다니 얘는 미친 거죠 진짜. 아사드 정권하고 손을 잡는다는 건데, 아사드 정권은 제가 얘기했죠. 아사드 정권은 시아파 계열로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국가입니다. 정부입니다. 따라서 아사드 정권은 미국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쿠르드족이 붙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여태까지는 시리아 정부군하고 싸우다가 이젠 시리아 정부군하고 붙어서 또 다시 또 이쪽이랑 싸운다? 이거 정확하게 노선을 정하지 않고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됐다가는 이 나라는 양쪽으로부터 버림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자꾸 늪으로 빠지네 얘네들. 이렇게 하면 이거 외교 실패죠. 그래서 뭐 동맹에 배신 때린 트럼프, 동맹은 쉽다 한국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동맹의 배신을 때리는 트럼프 해갖고 뭔가 이렇게 그 배신자 프레임을 자꾸 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고 요거를 지도상으로 볼게요. 자, 쿠르드족이 어디 사느냐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을 겁니다. 화면 전환. 이렇게 하면 보이죠? 그래도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네. 자, 쿠르족이 사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터키 동부, 이란 서부, 이라크 북부, 시리아 북동부라고 해야 되나? 요 일대 여기에요, 여기. 네.
요 일대거든요. 근데 요 일대에 사는데 4개국의 이해관계가 붙어있어요. 이 쿠르족은 굉장히 복잡해요. 쿠르족은 내부적으로는 수니파 무슬림이면서 거주 지역은 시아파 이슬람 지역, 시리아, 이라크, 이란 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수니파 이슬람 계열인 터키까지 포함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아파 이슬람 지역에 살지만 본인들은 또 수니파예요. 이러면서 얘네들은 이 4개국 국가의 국경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관계란 말이야. 근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 미국이 쿠르족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겠어요? 특히 시아파 이슬람 계열인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 세 지역을 상대로 싸우는 데 있어서 수니파 이슬람 계열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터키 쪽에 지금 쿠르족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터키를 외면을 하고 쿠르족을 독립시킨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 터키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십시오. 이렇게 러시아가 있고 러시아를 차단하기 위해서 반러적 국가인 여기 그 조지아, 그다음 뭐 꼭 반러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범투르크적인 그 역량, 민족주의 성향에 강한 아제르바이잔이 가로막고 있고 그 밑에가 터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터키,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이게 BTC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루트이기도 해요. 여기 써 있죠? 바쿠, 트빌리시, 이쪽에 세이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BTC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BTC 파이프라인이 바로 반러 친미적인 국가의 국경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지역이기자 바로 이 지역이 미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뚫리게 되면 시아파 이란인 이란과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분리독립되어 있는 상태가 미국에게 유리한데 이러한 지역의 국제 역학관계를 무시하고 쿠르족의 독립을 선언해주긴 쉽지 않죠. 더구나 지금의 쿠르족이 시리아의 정부군과 손을 잡는다? 만약에 그렇게 해갖고 지금 뭐 러시아군이 돕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혹여라도 독립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키, 시리아, 이란, 이라크 이 지역에 독립국가가 생긴다는 거네? 그러면은 이란, 그 다음에 그 친이란적인 쿠르드족, 러시아가 국경을 접했다는 소리인데 이런 그림을 과연 미국이 원할까? 뭐 미국뿐만 아니라 터키도 원하지 않고 그럼 유럽연합은 이걸 원할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원하지 않겠죠. 쿠르드족은요 해결 방법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왜 쿠르족이 독립을 못하는가? 그리고 왜 쿠르족이 독립할 수 있는 해결 열쇠가 있는가는요. 쿠르족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대충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볼까요? 자, 요게 바로 쿠르드족이 사는 위치입니다. 보이세요? 터키 동부, 시리아 북동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라크 북부, 그 다음에 이란 서부 지역. 이 지역이 바로 얘네들의 거주 지역이에요. 자, 이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거 보면은. 예? 이 쿠르드족의 위치를 보면 생각나는 게 뭐 없습니까? 여러분? 요거? 난 이걸 딱 보는 순간 벌써 보이는 거야. 아이고, 얘네들은 참 먹고 살기 힘들겠다. 이런 거. 어디 볼까? 한번 댓글 한번 달아보시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어떤 부분으로 사방이 적이네 하는데 사방이 적인 것도 있지만 좀 더 다른 거 비옥한 초승달 그거는 5천년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고 여기 사막화됐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네. 투더리 스머프 장경철님이 얘기하죠. 석유입니다. 정도견이 한국 이런 말이 왜 나와? 석유입니다. 석유. 자, 요 지도를 잘 보세요. 요 부분, 요 빨간 부분 보이죠? 잘 보세요. 요 위치가 쿠르드족의 위치고 요 중동의 석유가 나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보이세요? 석유가 여기서 난다고. 응? 그래서 옛날 때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쳐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쳐들어간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란의 유전지대가 몰려있는 이 서쪽 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요 지역. 이 지역을 점령하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실패하죠. 실패했던 전쟁이에요. 그래서 쿠르드족이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국제 석유 생산량의 순위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석유를 가장 생산하는 게 물론 통계마다 그때그때 달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저는 옛날 통계 기준으로 할게요. 그때 당시에 제가 2017년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등, 이란이 2등, 이라크가 3등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만약에 쿠르드족이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쿠르드족이 국제 석유 매장량과 생산량의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1등이. 왜? 국제 석유 매장량과 생산량의 2등과 3등이 이란, 이라크, 그 다음 시리아, 그리고 심지어 터키 안쪽까지 유전지대를 전부 다 장악하는 거거든요. 쿠르드족이. 여러분 같으면 쿠르드족이 이런 거를 장악하는 거를 놔둘 것 같아요?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국제 역학관계에서 많은 것이 변해요. 미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석유란 말이에요. 중동 지역의 석유. 그리고 이 중국과 전쟁을 하면서 국제 유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는데 이 국제 유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바로 이 중동 지역인데 이 중동 유전지대 거의 50% 이상을 그렇게 되면은 쿠르족이 독립하는 순간 갖게 되는 거예요. 독립하는 순간. 이거를 이란이나 이라크나 시리아나 터키가 용인할 리가 만무합니다. 용인할 리가 만무해요. 이게 트럼프가 배신을 때렸다고 말하기가 애매하다니까. 이게 얼마나 민감한 부분인데, 트럼프가 악역을 할 수는 있어도 배신을 한 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은 터키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 같은 나라가 그러면 좋아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예. 제일 좋은 방법은 쿠르족이 이 땅에서 사라져주는 거겠죠. 예.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쿠르족의 독립은 상당히 힘든 거예요. 예? 이거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무시하고 있어. 이런 국제 역학관계는 우리나라 신문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얘기해요? 쿠르드족의 배신. 미국이 터키의 입안에 던져준 쿠르드족의 운명은 미국 그동안 일관성 있게 쿠르드족을 배신했다.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응? 이 글을 쓴 이거 어디에 이것도 중앙일보네 이것도 얼마나 그렇게 일관성 있게 배신을 안 했으면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보면은 황당하지. 내가 읽을 때보다 와 이런 기사도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혈맹도 돈 앞에서 헌신짝?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건지 나 잘 모르겠어. 같은 민족도 돈 앞에서는 헌신짝으로 버린 게 이번에 민주당 아닌가? 중국 돈 받아먹고? 얘네들 기사가 완전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좁게 터키와 시리아 국경의 전쟁만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좀 관점이 이런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않아. 얘네들 PC주의자들의 국제 분쟁을 분석할 때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그냥 지인들 말하고 싶은 거 얘기해. 전쟁은 나쁘다. 당연히 전쟁이 나쁘죠. 이 세상에 좋은 전쟁은 없겠죠.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네.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한 4,50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거의 우리나라 인구죠. 독립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는 독립 못해요. 19세기 후반부터 독립 추구한다는데 보세요. 여기 다 이거 유전지대란 말이에요. 유전지대. 유전지대에 살고 있는 쿠르족을 독립시켜 줄리 만무합니다. 네. 이걸 독립시켜 주려면은 쿠르족 사람들은 독립운동도 해야 되지만 지금 외교를 해야 된다고. 중동 지역의 50% 이상의 유전지대를 장악할 수 있는 나라야. 독립하게 될 경우. 그러면 나 같으면은 협상을 해버려 차라리. 에? 우리가 독립국가가 돼서 중동 지역의 50% 이상의 그 유전에 대한 패권을 장악하면은 우리는 오펙 결정이 아니라 미국 결정에 따라 국제 효과로 움직이겠다라든가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이 뭐 열심히만 싸우면은 뭐 독립이 될 것이다? 글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얘들 이 외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전혀 협상을 할 줄 모른다. 예, 여기는 석유가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석유가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한국이 6.25 전쟁 때와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예. 뭔가 얘네들 딜이 없네 하는 거예요. 예.
협상이 안 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어. 저도 그래서 이런 식의 협상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보자고요. 요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동맹의 배신 때린 트럼프. 동맹은 쉽다. 한국도 미국이 동맹을 배신할 거라는 거죠. 야, 이것도 기사를 잘 보면 결국 논조가 뭐다? 쿠르드족을 미국이 배신을 했다는 배신자 프레임을 미국에 씌우면서 결국 우리나라의 그 좌파 언론들은 어느 쪽을 향하느냐? 미국은 배신을 잘하는 나라다. 미국을 믿지 말아라. 요게 전체적인 논조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한미동맹 깨지는 건 한국 때문 아닌가요? 예. 근데 얘들 논조를 이런 식으로 했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의도적으로 반미적 분위기를 만들려고 쿠르드족 기사를 그냥 빌려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을 믿을 나라가 못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미국을 기대하지 말라. 근데 실질적으로 쿠르족이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분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그 트위트 메시지도 이렇게 보내줬죠. 그래서 뭐, 터키 국경지대에 따라서 있는 그 분쟁 지역에 그 개입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써놨네요. 여기 보면은 not to be involved. 그러니까 개입되지 않는 것이 좋다. 라는 식의 이제 논조를 보냈네요. 아하.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뭐다? 요즘 최근 우리나라 좌파 신문 기사나 뉴스에서 쿠르족을 다루는 기사나 내용을 보면은 쿠르족은 미국에게 배신당했다는 프레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보세요. 나중에 인터넷으로. 그러면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을 배신자 이미지를 씌우고 있는데 트위터 메시지를 쫙 보니까 not to be involved예요. 그렇죠? 개입되지 않는 것이 스마트하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일 것 같은데 어쨌든 좌파 사람들은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의도는 뭐다? 한미동맹 깨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이 배신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배신을 해야 된다 라는 논리인데 이번에 우리가 그 KCPEC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 그 KCPEC의 슬로건이요. Get involved입니다. 개입하겠다예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거 뭔가 다르지 않아요? 그쵸? 개입하겠다예요. 그 좌파들 언론의 그 프로파간다는 안 맞는다라는 게 보입니다.